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김 PD가 아주 장미를 한번 보세요. 흑장미 아주 까만 정말 기가 막힌 이 꽃 이름은 왁스라고 한다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꽃인 것 같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조화처럼 생겼는데 생화라고 합니다. 아주 이건 흑장미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향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요즘 꽃들은 다 이렇게 색깔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빌로드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모처럼 직접 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박근혜 정부 한 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제 칼럼은 썼습니다만은 칼럼은 여러분들이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정규적 칼럼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길었던 한 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글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어떤 분위기를 표현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이 미묘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비교적 말도 비교적 그런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늘 애는 씁니다만 실제로 말은 글보다는 확실히 글이 좀 오히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 달을 평가하기에는 참 마음이 착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노력에 비해서 어떻든 그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고 또 본인의 약간의 그 실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 뭐라 그럴까요? 이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또 되고, 그래서 참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그걸 순순하게 선한 마음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참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 달, 길었던 한 달, 국민에게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한 이틀 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책 소개 이런 거 좀 하고, 오태민 선생하고 책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충원 박사도 모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큰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맞힐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하는. 김 PD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전 그냥 어디 취직에 편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미래 경영자 과정을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부품이 없으면 이 회사 제품이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가업을 잇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우석 신흥정밀 부사장은 부친과 일하며 마음이 흔들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TV 프레임을 만드는 신흥정밀은 지난해 매출 1조 7,500억 원을 기록하고 이 회사의 대표적인 협력사입니다. 자, 딴 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운영하는 미래경영자 포럼에 이 정우석 신흥정밀 부사장이 다녀와서 완전히 경영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회사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냥 교육이 아니고 이 회사의 개발, 구매, 제조, 마케팅 등 모든 부서를 10개월 동안 쭉 돌면서 이제 경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경영에 눈을 떴다. 야, 이거 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신흥정밀의 지금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1조 7,500억 원. 어마어마한 회사죠. 1조 7,500억 원.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 하나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되는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스피커를 납품하는 부전전자. 해당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툰다. 연 매출액 3천억 원. 야, 이것도 굉장하군요. 아마 조그만 스피커 같은데요. 스피커라는 게 뭐 큰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이 회사는 아주 뭐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조그만 스피커라는, 근데 이 매출액이 3천억 원이래요. 90% 이상을 이 회사에 납품한다. 근데 이 회사가 그 핀란드 노키아에 원래 납품을 했는데,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1위를 지키던 2007년이다. 당시 이사장, 이 부전전자 이사장은 노키아의 주문을 맞추기 위해 생산 선비를 완전히 바꾸기로. 그 노키아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주문하니까 꼬박 1년 동안 20억 원을 투자하고 생산 설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느닷없이 노키아가 휴대폰 전략이 바뀌었으니 부품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백억 원의 매출 손해와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에 가까웠지만 보상을 못 받았다. 이 부전전자가 22년 동안 거래한 이 회사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다. 이 사장은 이 회사는 부품을 발주한 뒤 번복하는 일이 없었다. 또 주문을 취소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었다. 신속한 결제도 이 회사의 강점이다. 이 회사는 110법칙을 준수한다. 협력업체 주 1회 마감을 해주고 10일 내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이에 비해 다른 해외 업체들은 월 1회 마감에 1개월 내 돈을 준다. 같은 1일이지만 단위가 다릅니다. 1주 1월, 10일 1개월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회사 하나 볼까요? 이 회사의 반도체 절연 장비를 납품하는 유진테크의 은평용 사장은 지난달 이 회사에 편지를 보냈다. 돈을 낼 테니 이 회사에 컨설팅을 더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011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무료로 받은 컨설팅의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판단했다. 사장은 가뭄의 단비였다 하고 쭉쭉쭉 나갑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 1682억 원을 매출을 했는데 53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31.8%. 자기가 납품하는 이 회사보다도 높습니다. 처음에 이 유진테크가 이 회사의 경영을 컨설팅을 받았을 때 60점이었대요. 그게 이제 98점까지 올라갔는데 나머지 2점도 더 올리겠다. 그래서 100점을 받겠다고 이제 자기가 납품하는 그 대기업에, 물론 이 기업도 대기업입니다만은 대기업에 납품받는 그 조립업체에 우리 컨설팅을 더 해달라. 우리 돈 낼게. 이때까지는 공짜로 해줬지만 이제 돈 낼게. 그 지금 신흥정밀, 유진테크, 부진전자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이 회사의 납품 회사들입니다. 아시겠죠? 강소기업들입니다. 자, 또 하나 더 할까요? 대만 최대 인쇄 회로 기판 업체인 난야와 세계 1위 반도체형 PCB 업체인 한국의 심텍. 두 회사는 10년 전만 해도 비슷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팔자가 달라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에요. 이 심텍도 이 회사하고 거래하는 놀라운 회사. 큰 성공하고. 자, 반도체 장비 업체 유진테크.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지난 5년간 매출 규모를 17배나 키웠다.
2008년 95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1636억 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 이 회사와 거래를 튼 뒤 납품 물량을 확 늘린 덕분이다. 작년 영업이익은 536억 원이다. 130명 직원이 한 명당 연간 4억 원 이상을 벌었다. 웬만한 변호사만큼 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납품받는 이 회사의 갑절이 이상인 31.8%. 이 회사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솔브레인은 영업이익률이 17.2%, 이오테크닉스 15.5%, 다른 협력사인 SFA와 ENF 테크놀로지는 10%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점유율 면에서 대부분 세계 1위 아니면 국내 1위다. 이들은 이 회사가 지난달 선정한 14개 글로벌 강소기업의 이름을 올렸다. 2011년 8월 1차로 뽑힌 39곳 후보 중 3차례 관문을 뚫고 뽑혔다.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3%. 한국 내 대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지 6%의 2배를 훨씬 넘죠. 이 강소기업,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가 후려치기 같은 게 없고, 주문 취소 이런 횡포가 없고, 납기와 결제 조건이 110법칙으로 정말 잘해주고,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경영 지도를 해주고, 2, 3세 경영자들은 데려다가 그 회사에서 쭉 부서를 10개월 동안 모든 부서를 개발, 기술, 마케팅, 생산, 판매 쭉 돌면서 경영 노하우까지 해주고, ERP 컨설팅 해주고, 공정 라인 와서 평가해서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업그레이드해서 98점까지 올려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동반성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최근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조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플과는 달리 이 회사는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이제 답이 나왔죠.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착취하고 피 빨아먹고 이렇게만 알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업체도 있겠죠. 그런데 대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도망 못 가게 노예 계약을 맺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품 회사들이 정말 도요타에도 납품하고 벤츠에도 납품할 정도로 다 관리해주고 최고의 부품을 만들어내도록 해주고 그 벤츠 납품하고 도요타 납품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아니 그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세계 인류가 되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인류가 된 겁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납품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왜 노키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키아에 주문을 받았는데 그 주문을 왕창 받았죠. 근데 비즈니스라는 것을 우리가 노키아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리스크가 따르면 주문을 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기업 활동이라는 건 노키아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 노스페이스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 소위
아웃도어 옷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해주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납품해주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 만나보면 막 국내 대기업들이 횡포를 욕하거든요.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김 사장께서 해외 기업들도 납품하죠. 그렇다고. 그럼 해외 기업들은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을 튀기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 성토를 하다가 해외 기업들은 어때요? 라고 딱 질문하면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 새끼들은 더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럼 노키아가 아까 휴대폰 부품을 하는데 공장 시설 개최하고 1년 동안이나 애를 써서 노키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상 라인 바꾸고 투자하고 종업원 교육식 그 1년 내내 준비했는데 노키아가 주문을 취소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1,000억 원 가까운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손해를 봤다. 그럼 노키아인들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서 주문을 취소했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휴대폰을 만들기로 계획을 짜고 다 하청업체들에게 이번 내년 봄에 지금 올 가을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이런 제품을 우리가 출시를 합시다 하고 협력사들 불러서 설명하고 당신은 요거 어느 스펙으로 해서 설계도 쫙 주고 해서 만들기로 합시다. 그럼 각자 이제 투자하고 내년 봄을 기다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다 삼성이다 하고 이번 겨울에 봄이 채 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갤럭시 4가 시장에 새로 나온 겁니다. 갤럭시 4가 나왔다. 근데 자기들이 내년 봄에 만들기로 노키아가 봄에 만들기로 한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다. 그럼 취소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업은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그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납품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 중소기업들은 괴롭죠 물론. 예를 들어서 아까 옷 얘기를 했습니다만 옷 만드는 거 쫙 주문을 했습니다. 쫙 주문을 해서 이번에 원단은 어떻게 하고 어느 스펙으로 전단을 하고 컬러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 어떻게 하고 쫙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라. 그러면 올 봄에 이걸 히트를 치면 몇만 장 100만 장을 판다. 그럼 100만 장 중에 재고로 가져야 될 것은 한 30만 장을 재고로 깔고 2월 달부터 봄 상품으로 출시해 가면서 예를 들어 3월 달에 몇만 장 그래서 잘하면은 5월 달까지는 100만 장을 팔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마케팅 계획 세우고 광고 계획 세우고 쫙 준비를 하죠. 했는데 아차 2월 달이 됐는데 봄이 오기는 그냥 계속해서 추위가 올해처럼 강풍이 몰아닥친다. 오늘도 날씨 춥잖아요. 지금 4월 달이 다 돼가는데. 그 2월 달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고 2월 달부터 출시하기로 30만 장을 재고로 쌓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나가잖아요. 그 주문 취소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게 비즈니스의 현장이거든요. 그 기업 경영하는 게 무슨 우리가 시간표 세워놓고 아침에 몇 시에 밥 먹기로 한 이런 약속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론 중소기업들이 힘들죠. 그렇게 해서 막 투자하고 쟁겨놓고 창고 비용은 또 계속 임대료 나가죠. 그 만든 근로자들 월급은 줘야 돼 죽을 지경이죠. 또 자금 회수는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이자는 나가죠. 그래서 다 해놓았는데 빌어먹을 시장이 안 열리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4월 이후로 나가기로 한 건 전량 취소.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나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정부도 좀 동반성장하는데 대기업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횡포다. 그건 하지 마라. 그럼 대기업들은 이제 작전을 못 세우는 겁니다. 아예 내년 봄 작전 이런 건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나요? 그걸 부당거래라고 10배씩 손해를 부당한 거래는 징벌적으로 한다. 10배 손해 배상한다. 그러면, 이제는 주문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한 번 맞아 떨어지면서 히트를 치고 대박이 나고, 그것으로서 기업이 또 돌아가고 종업원 월급을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기업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누가 못 하나요? 그래서 저마다 계산을 하고 이
회사에 납품을 하느냐, 저 회사 납품을 하느냐, 단독으로 자기 브랜드로 나가느냐, OEM을 하느냐고 경영자들이 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대기업들 요구하면서 너희들이 안전빵으로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대기업 자체도 사업을 못하게 되고 결국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대기업 정책을 요구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의 횡포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앉아있는 과장놈이라는 놈이, 예를 들어 제가 납품하는 조그만 중소업체인데 매출액이라 해서 몇십억 되지도 않고 저 회사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거죠. 그 새파란 과장이 나의 담당이죠. 난 나이가 60인데 새파란 과장놈이, 아들뻘도 안 되는 놈이, 예를 들어서 정사장 이리 들어오시오, 나가시오, 뭐 이걸 하시오, 왜 마음이 안 들어, 뭐 제품 만드는 거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계속하고 뒷돈이나 받아먹고, 어이 정사장 술이 났냐 사시오 하면 60 먹은 내가 가서 김 과장 데리고 가서 술집에 가서 모셔야 되고 속이 다 뒤집어지겠죠. 그런 놈도 있겠죠.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진면목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 과장한테 야 그러지 마 말이야. 어차피 같이 일하는데 존중해 줘가면서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면 다지. 김 과장님들 지가 시장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봄에 무슨 옷을 낸다. 100만 장을 팔 수 있겠다. 또는 이번 신학기를 맞아서 이런 크레용을 낸다. 또는 이런 연필을 한번 히트를 쳐보겠다. 연필을 지금은 다 까만데 한쪽은 까만 거, 한쪽은 노란 거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럼 얼마나 팔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얼마까지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옛날에 좀 특이한 연필이 팔린 거 경험들 다 조사해보고 마케팅을 얼마까지 투자를 하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고 하청을 어디로 주고 해서 페인트를 어떻게 하고 이 페인트 뭐 이름 붙이는 거 다 정해지겠죠. 그러면서 얼마 납품 받아서 며칠 신학기에 개각에 맞춰서 서울 시내 뭐 초등학교가 몇 개니까 앞에 뭐 한 문방구당 10자루씩 전부 몇 자루를 깐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실기 시간에 미술 실기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실기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 만들었던 거 다 하늘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규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기업들이 기껏해서 맞춰놨는데 교육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미술 시간을 정했다 줄였다가 그럼 장사 못하죠 뭐. 그러면 납품업체 김 과장님들 정사장을 나쁘게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전화해서 얘기하죠. 주문 전량 취소입니다. 그럼 제가 그러겠지. 아니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투자해가지고 좋으면 고용하고 원료 다 사놨는데 안 만들자 그러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냐? 그 김 과장 그러겠죠. 정사장님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어서. 어떡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진면목이거든요. 누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나쁜 놈도 있죠. 예를 들어서 늙은 납품업체 사장 오라 가라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얘기하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자기 종부리듯 하고 하는 놈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기업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동반성장 이런 규칙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정규제는 대기업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기업 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아까 노키아 경우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키아가 왜 이 회사에 주문을 1년 동안이나 준비했는데 주문을 취소했냐. 노키아한테 취소하고 싶어서 주문 취소했겠습니까? 노키아가 열심히 휴대폰 신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빌어먹을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튀어나오고 삼성에서 갤럭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그 하위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갤럭시가 나올 줄 몰랐는데 갤럭시4가 신학기를 맞아서 젊은 애들 학교 가서 이제 다 휴대폰 자랑하기 위해서 선물로도 줄 수 있게끔 졸업 입학 시즌에 맞춰서 갤럭시4가 먼저 때려 나왔다. 그럼 노키아 주문 취소해야죠. 뭐 어떡하겠어. 접어야지.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빡빡하게 돌아가거든요. 아주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 기업가들은 그래서 기업가들이 영웅이라는 거죠. 저는 악덕 기업가도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악덕 기업가에도 누구에겐가는 월급을 주고 직장을 주죠. 그래서 저는 악덕 기업가도 천국 갈 거다. 내처럼 월급 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100분 저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대기업 너희들이 다 보장해라, 리스크를 너희들이 다 지라, 이런 방법의 동반성장의 또는 경제민주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규칙은 모두를 죽이고 시장을 죽인 끝에 경제를 죽이고 결국에는 소비자이며 근로자이며 국민들인 우리 모두를 죽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예측을 좀 잘한 사람, 이번 보면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하죠. 이번 보면은 어떤 옷이 잘 나갈까, 넥타이는 어떤 넥타이가 잘 팔릴까, 남자 와이셔츠의 패션을 좀 바꿔볼 수 없을까 해서 수도 없이 시도했으나 이때까지 실패했죠. 컬러가 약간 벌어졌다가 좁아졌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어떤 디자이너가 정말 고심 끝에 남자 화이트 셔츠의 디자인을 바꾸어서 시장에서 먹혔다. 그건 녹아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 그 위험에 대한 대가, 그 용기에 대한 대가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마라. 주문 줬다 취소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건 못하는 거죠. 그 리스크 자체를. 정말 한번 승부를 내고 이건 못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10배 손해배상해 좀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하청을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들도 하청을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점차 갈수록. 안전빵으로 한다. 그럼 자기들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만일에 자기 공장 가지고 자기가 생산하는데 자기의 손실을 그럼 대기업이 다 지라. 그럼 그런 장사는 누가 못 하나요? 중소기업도. 그럼 자기가 혼자 그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만일에 대기업이 전부 리스크를 따고 10배씩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안전빵으로 해주겠죠. 안전빵으로 해주면 나의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찢어먹어야죠. 왜? 안전빵 장사니까 다 들어오죠, 또. 그렇게 되면 나의 이익 자체도 또 줄어들죠. 그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반성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회사, 또 B라고 하는 납품회사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월하고 열등한 갑이고 을의 관계가 전부인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시장의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시장은 잔혹한 일면을 갖고 있죠. 또 그런 잔혹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아주 빛나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죠. 거기에는 그걸 납품하는 쭉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이, 열정과 좌절과 또는 기쁨과 정말 이번엔 잘 됐어 라고 하는 참 성취감과 좌절감이 배어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 흑장미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만, 이 꽃을 키우는 농부 입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하는 주제로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동반성장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